마지막 챕터에서는 실제 이제 도구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논문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실용적인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reduce form에 대해서 사실 분석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reduce for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first stage, 도구 변수로 원인 변수를 예측하는 게 first stage고, 그 원인 변수로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게 second stage죠. 근데 이거를 도구 변수로 바로 결과 변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게 reduce form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exclusion, restriction이라는 가정이 이 도구 변수가 원인 변수를 통해서만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도구 변수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돼요. 도구 변수는 무조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쵸? 그래야만이 이 도구 변수 추정의 결과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금 그 OLS식으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도구 변수의 추정치는 사실 이 reduced form divided by first stage에서의 estimate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reduced form에서 이 도구 변수가 이 결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정 이 결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구 변수가 한번 제대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그냥 간이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reduced form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결과가 과연 제대로 나올지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도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도구 변수의 가정이 모두 성립할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어떤 도구 변수의 중요한 가정을 어떤 증명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레포트할 필요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 도구 변수를 활용할 때 어떻게 실제 논문에서 레포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굉장히 짧은 이 코멘터리 논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시는 이 두 교수님들은 이 에피데미올로지, 역학이나 이 바이오 스태티스틱스에서 굉장히 대가분들이시고, 또 이 코자 인퍼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도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코멘터리 논문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이 도표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 그거를 이제 짧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도구 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인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도구 변수의 이론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 도구 변수에 대한 어떤 로버스니스 체크 혹은 뭐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이 로컬 AT이냐 AT이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디스커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이 첫 두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처음부터 이 도구 변수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이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책에서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이런 도구 변수에 대한 어떤 다양한 통계적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그리고 뭐 스테이터나 R과 같은 통계 패키지에서도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면은 어떤 통계적인 테스트 결과를 레포트 해줘요.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 변수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주장을 좀 뒷받침을 하자면은, 일단 이 도구 변수에 대한 중요한 두 개의 가정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일단 먼저 이 weak instrument에 대한 가정, 그러니까 relevance에 대한 가정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뭐 단순하게는 F statistics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스톡 요거가 개발한 어떤 이런 statistics를 활용할 수도 있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이 weak instrument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exclusion restriction과 exogenity assumption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이 도구 변수가 이 에러 텀과의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쵸? 이건 empirically verifiable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assumption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분명히 어떤 테스트를 많이 봤는데 뭐 스테이터에서 IV 돌리면은 뭔가 테스트 결과가 나오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근데 그런 테스트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은 이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 인도지네티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마 하우스만 테스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인도지네티가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OLS의 추정치나 인도지네이티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이 도구 변수의 추정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OLS와 이 IV 추정치가 다르면 그만큼 인도지네이티가 강하다라는 거고, 반대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은 이 인도지네이티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을 캐치를 하셨나요? 바로 이거는 그냥 OLS와 IV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도구 변수가 완전하다라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스트 자체는 사용하는 걸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도구 변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 테스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서 인도지네이티가 있다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고, 기존 논문에서 사실 이걸 쓰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대답은 everything is endogenous가 더 현실적인 대답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어떤 도구 변수의 이런 exclusion restriction을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이걸 이제 뭐 사간 테스트, 뭐 한슨 테스트, 뭐 한슨 J 테스트, 그리고 뭐 over identifying 테스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 exclusion restriction이나 exogenity에 대한 assumption을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게, 앞서 이제 이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이 에러 텀과 이 도구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여러 개의 도구 변수가 있을 때 한 개를 빼놓고 나머지를 바탕으로 세컨드 스테이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레지듀얼, 에러 텀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그 에러 텀과 나머지 빼놓은 그 도구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모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통계적인 시그니피컨스를 구하는 게 바로 이 over identifying 테스트예요.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나 빼고 나머지의 도구 변수가 적절하다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구 변수에 대한 어떤 완전한 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우스만 테스트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데, 이 한슨 테스트나 혹은 오버 아이덴티파잉 테스트는 중요해요. 이런 통계적 테스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통계적 테스트는 말 그대로 necessary condition, 이 필요 조건이지만 이 sufficient condition,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반드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해야 되지만 이걸 레포트한다고 해서 도구 변수를 검증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은 이걸 레포트한 다음에 무엇 더 레포트를 해야 되느냐? 바로 theoretical justification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IV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로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제 주장이 아니고 좀 더 제가 주장하는 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논문들에서의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은 이제 금융 분야에서 도구 변수 활용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2000년대 이후로 급증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통계적 어떤 테스트에 대한 활용은 그것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통계적인 테스트가 이 도구 변수의 활용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또 이 오른쪽의 표는 이 political science 분야에서의 어떤 도구 변수의 활용을 이제 리뷰한 페이퍼인데, 여기서 어떻게 justification 하는지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empirics, 즉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statistical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인데, 보면은 논문이 거의 없어요. 특히 최근에는 그게 더 줄어들고 있죠. 근데 그걸 반해서 theory 혹은 reference, 즉 어떤 이론이나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justify 하는,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구 변수 활용에 있어서 이 이론적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논문에서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 subject matter knowledge, 배경 지식, 어떤 도메인 날리지를 통해서 이런 도구 변수를 저스티피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empirical 테스트는 거의 대부분 레포트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레포트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레포트한다고 절대 통과할 수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제가 인용을 한 것처럼, 사실 앞서 이제 exclusion restriction이나 이런 exogenity가 사실 통계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도구 변수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구분을 하고 또 이 커절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커절 다이어그램도 특히 이 theoretical justification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논문을 통해서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인과추론에 있어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도구인 이 도구 변수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에 기반해서 도구 변수의 사례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수식이나 어떤 이론이 아닌 실제 데이터에서 적용되는 그런 도구 변수들에 대한 감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어떤 특정 연구 상황과 특정 데이터 상황에서 이런 도구 변수를 어떻게 저스티파이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논리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9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